주간 브리핑. 2016년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작은 반민특위입니다. 국가공권력의 범죄를 고발하는 일을 수행하다가 권력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권력에 의해 해체될 상황이니 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세월호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틀 지난 어제 전원 해산됐습니다. 국가공권력은 이 과정에서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얼마나 모렴치한지 제1야당 의원들이 가서 꾸짖어도 비웃을 뿐입니다. 이러면 다시 모이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녁 7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입시다. 예전 정부 종합청사가 바로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광화문 바로 앞에 있죠. 오늘 6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립시다. 김보협 한겨레 디지털 에디터의 칼럼 헬조선과 리틀 잉글랜드의 만남이란 제목의 칼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까지 영국 중북부의 셰필드라는 도시에 머무는 동안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부결과 지난해 5월 여론조사의 예상을 뒤엎고 보수당이 압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게 당시 가장 민감한 문제는 환율이었다. 여느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되는 데가 최대 관심사였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재집권이 유력하다는 출구조사 직후 미친 듯이 오르는 파운드화 환율을 보면서 노동당을 원망하며 술을 마셨다. 이번 브렉시트 후 폭풍에도 달러는 원화 대비 몇십 원 움직이는 데 그친 반면 파운드는 굵직한 이슈에 몇백 원 단위로 진폭을 오간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집에 손을 벌려야 하는 유학생들처럼 나도 환율을 따라 같이 울고 웃었다. 그렇게 먹고 사니즘은 힘이 세다. 영국 유권자 다수가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것이 먹고 사니즘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과거에 비해 복지가 줄어들고 먹고 살기가 팍팍해져서 변화를 택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편으론 이해가 가면서도 관역을 잘못 짚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과거에 비해 삶이 팍팍해진 이유가 정말 유럽연합에 가입해서 혹은 이민자들이 늘어서일까?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문을 열어줘서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진 세계적 흐름과 영국은 무관할까? 네. 광고 듣고 이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최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놓고 세계는 물론 영국 안에서도 당혹해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경향신문에 상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정작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의 의미조차 모르고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한탄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색 결과 분석 서비스인 구글 트렌드는 브렉시트 개표가 끝난 뒤 영국 구글에서 둘째로 많이 검색된 질문 중 하나가 EU가 뭐예요? What is the EU? 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된 질문은 EU를 떠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What does it mean to leave the EU? 였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EU 잔류를 원했던 젊은이들의 불만과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당혹감이 동시에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이름은 빼줘. 이런 해시태그가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투표가 다가오면서 대부분의 정치인과 기업인, 중앙은행 등은 브렉시트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에게 말입니다. 이를테면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 때에는 각 가정이 매년 4,300파운드, 즉 약 688만 원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투자의 대가인 조지 소로스는 브렉시트의 악영향이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학문적, 이론적 전망은 52% 유권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52%가 브렉시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주류 엘리트를 불신한 52%는 지역, 연령, 계층에서 뚜렷한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나이가 많고 지방에 거주하며 중하위층이었습니다. 엘리트에게 무시당하고 이민자에게 치여서 도태되고 있다고 느껴온 이들입니다. 젊은이나 도시민들이 체감하는 세계화나 통합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던 이들에게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주류 인사들의 말은 맹목적 불신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영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엘리트는 문제를 해설해주고 지침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일부분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관점이 흥미롭습니다. 양극화 부른 세계화의 신물, 신자유주의에 등 돌린 민심. 네, 이게 제목입니다. 동아일보가 세계화의 신물을 느낀 국민들, 양극화의 쩔은 국민들, 신자유주의에 등 돌렸다. 이런 제목을 뽑았네요. 예.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정치 엘리트가 이끈 세계화, 신자유주의는 승자와 패자를 낳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이런 질서의 신물이 난 영국의 민심을 보여준 것이다. 주류 정치인들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며 통합과 개방의 역사를 이끌었지만 경제난과 빈부격차, 일자리 상실 등 위기만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민심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데 통합과 개방의 역사를 이끈 주체가 새누리당 같은 우파들이지요. 통상 우파들은 민족주의, 고립주의 노선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 우파들 보세요. 민족이 아닌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합, 개방, 이게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영국과 FTA 체결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FTA가 체결돼 있죠?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영국과 따로 협정을 맺어서라도 영국과의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한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했는데 그 영국과
FTA를 맺겠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 아닙니까? 이런 한국의 엘리트들은 확실히 무시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개방과 통합에 반대하는 트렌드, 이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기사 더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트 중심의 세계화 역사를 뒤로 돌리고 싶은 민심은 개방에 반대하고 통합에 반대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운 극우 정치인에게 기울고 있다.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내년 대선인 프랑스에서도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성향의 신생정당이 3월 총선에서 제3당 자리를 꿰찼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열풍은 말할 것도 없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브렉시트가 한국에 미칠 여파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고세욱 산업부 차장의 칼럼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세계화와 소득 양극화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임금 하위 10%에 비한 상위 10%의 배율이 한국은 4.8배로 OECD 34개 나라 가운데 32위다. 기성질서에 대한 전복이라는 한국판 브렉시트가 나올 만한 토양을 골고루 갖춘 셈이다. 더구나 우리 기업, 특히 재벌은 세계화와 소득 양극화의 최대 수혜자나 다름없다. 기업들은 무관세 등 FTA 제도의 혜택을 독점하다시피 했으며 동시에 비정규직, 하도급 등 온갖 저임금 계약관계, 분사 같은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이익 극대화를 추구했다. 반면에 국내외 경제 여건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고용, 그리고 근로자 권익을 위해 쓰는 데에는 인색했다. 매달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경신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 기업들은 젊은이들 눈에 어떻게 자리매김돼 있을까? 심각한 양극화, 이게 영국보다 못하냐? 이것이다. 이런 와중에 한심한 한국 엘리트의 가당치 않은 헛소리는 여전합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갈파한다. 자본주의라는 경제제도, 나아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특정한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와 관습을 역사에서 부활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합리적 계산은 필요 조건이고 문화적 전통의 바탕을 둔 호혜심, 도덕률, 공동체에 대한 의무, 신뢰 등이 더해져야 한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앞둔 오늘 상황은 그를 역사로 묻어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불러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네, 이건 헛소리가 아니라 개소리네요. 예,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 일본 군인인 박정희에게 문화적 전통의 바탕을 둔 호혜성, 도덕률, 공동체에 대한 의무, 신뢰, 네, 이런 표현을 엮을 여지가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그를 다시 불러내야 한다고요?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극심한 양극화의 출발점을 형성한 그 박정희를 다시 불러내야 한다고요? 정말 참 이런 엘리트면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도 쌉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민중의 소리 사설입니다. 어제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장에 들이닥쳤다. 경찰은 노란 리본과 햇빛 가림막이 불법 시설물이어서 철거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항의하던 예은아빠 유경근 씨와 웅기엄마 윤옥희 씨, 지성아빠 문종택 씨, 재훈아빠 김기현 씨를 연행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요구하면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특조위 조사를 강제 종료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시작할 때부터 정부 여당의 방해를 받아왔다. 국민들은 조사기간 내내 여당 조사위원들이 어떻게 목리를 부려왔는지 알고 있다. 군과 해경 사이의 통신 내용은 해경이 제출을 거부했다.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특조위의 조사를 사사건건 가로막아왔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방해 없는 조사와 조사기간 보장을 요구하면서 노숙 농성을 벌여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세월호 참사를 부른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단독 기사를 보겠습니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3명 중에 2명은 참사 이후 유가족과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다른 1명은 참사 당시 구조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라. 국회의원이 누구일까요? 현행 세월호 특별법 28조는 특조위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특조위가 이달 말로 활동기간 종료를 공언한 정부에 맞서서 조사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정면 대응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고발 대상 중 진상규명 방해 혐의로 지목된 인물이 박근혜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역 의원이어서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박근혜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역 의원, 친박이겠네요, 기본적으로. 예. 누구인지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략 떠오르는 사람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조선일보가 국민의당이 오늘 운명의 날을 맞았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오늘 아침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요. 박선숙 의원 역시 오전 중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을 피하려고 사건 당시 박선숙 의원의 행적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박선숙 의원의 혐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리베이트 사건이 왕주현 부총장 개인 비리인지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가려낼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수민 의원이 예상외로 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덕분에 왕주현 부총장의 구속영장이 조기에 청구될 수 있었던 것처럼 왕주현 부총장이 입을 열면 사건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울러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박선숙 의원을 꼼짝 못하게 할 모종의 카드를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목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남부지검 형사 2부 소속 김모 검사. 중앙일보는 김모 검사의 대학 친구, 법조계 동료와 나눈 생전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말이죠. 자, 지난 4월 초 대학 친구들에게 김 검사는 부장검사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 번씩 자살 충동을 느낀다. 술자리에서 내내 닦였다. 네,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장검사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버텼는데 내가 당당하다고 심하게 욕설을 했다.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모 검사의 한 대학 동기는 보고를 할 때 부장검사가 질책하면서 결재판으로 몸을 찌르거나 수시로 폭언을 한다며 괴로워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다른 지인은 막내 검사로서 술 먹을 2차 장소를 구해오란 지시를 받거나 술자리에서 공개적인 폭언을 들으며 자괴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는데 김 검사는 4월 말 대학 친구들에게 너무 울적해서 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와 너희들이 생각이 나서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모 검사는 자살 전 유서를 남겼는데요. 유서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로서의 압박감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부장검사가 누구였을까요? 예. 김모 검사 사망 이후 지난 10일 서울 고검으로 발령난 김모 부장검사인 것 같습니다. 김모 부장검사는 중앙일보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은 이 일과 관련해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결재판으로 몸을 찌르거나 수시로 폭언을 했다. 죽으라는 얘기죠. 조선일보 보도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의 과장급 경정간부 12명 전원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단체로 가입했습니다. 정태진 강남경찰서장은 앞으로 수사정보 같은 업무 내용은 카카오톡 대신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개발자가 만든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 대화 상대방이 화면을 캡처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보안성 때문에 텔레그램은 그동안 국내에서 사생활 정보 유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난 2014년 9월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상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때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 이용자들이 대거 텔레그램으로 옮겼는데요. 이런 현상은 텔레그램 망명으로 불렸습니다. 자, 정권이 카톡 탈출을 부추겼으면서 아니 자기들도 탈출하면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하여간 카톡이 또 카톡 이용자가 정권을 잘못 만났습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의 일선경찰서가 최근 관할 지역 안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명단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말이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광역,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관내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적응을 돕는 곳입니다. 인기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준호 씨, 48살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라 서태지와 아재들 이렇게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호 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라고 하는데요.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술에 취한 이준호 씨가 다가와서 어디서 왔느냐 라면서 치근덕댔다고 합니다. 싫은 기색을 보이니까 이준호 씨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했고요. 뒤에서 하체를 밀착시켰다고 합니다. 클럽 직원들이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자 클럽 주인의 뺨을 때리는 그런
폭력도 행사했다고 하는군요.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6월 25일 토요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40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다라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은 참사 당시 과적이 있었고 그 과적을 정부가 알았을 것이다라는 단순한 의혹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사 당시 안개 때문에 다른 배들은 출항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출항한 배가 어느 배입니까? 혹시나 그 유일한 출항의 배경에 이 400톤의 철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는 밥 먹듯이 과적 운항을 했었습니다. 이 400톤의 철근은 혹시나 이 밥 먹듯이 이루어졌던 과적 운항이 정부의 용인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또 다른 의혹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밝혀진 얘기지만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빼면 특조위 연장시켜주겠다라고 제의가 왔답니다. 무슨 개같은 제의입니까, 이런! 진상규명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맞지요? 시도 때도 없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성역을 만들려는 저들의 뜻대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또 가족분들은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또 농성을 하십니다. 참사 무렵에 정말 거짓된 보도들, 그것을 뚫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백목항에서 서울로 올라오시기 위해서 행진하신 이후에 도대체 몇 번째 행진이고 몇 번째 농성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 유족들은 이틀째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정로서 경비과장입니다. 여러분께 통보하겠습니다. 사바라 천막이나 검정 그늘 막은 미신고 물품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사바라 천막이나 그늘막을 단위 발효하는 것을 집시법 위반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집시법 16조상 3호 위반된 주체자 준상 위반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집시법 위반행위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일시 보관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입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대비 경찰관에게 몸싸움 시도하거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거나 폭력 행사 시에는 영장 없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 경찰들은 혹시 이분의 메시지 때문에 움직인 것일까? 다음 메시지는 편집, 합성 작업을 한 것. 실제로 했던 말은 아니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대통령인 저에게 졸라 많은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불법 집단 행동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런 국가기관과
사회 안전을 흔드는 불법과 무질서를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유가족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10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세월호 이 유족분들은 포기하기 바랍니다.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세월호 이 유족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도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졸라 철통같이 방비하기 바랍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언론공화국의 그늘이란 한겨레 칼럼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자 수는 인구 2,300명당 1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 기자 수는 우리의 4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언론 자유나 발전의 수준이 프랑스의 4배라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 국회를 담당하는 출입 기자는 1,747명으로 의원 1명당 평균 6명꼴이다. 이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는 그만큼 우리의 정치나 정치 저널리즘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김을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을한은 1975년에 나온 한국신문사화라는 책에서 꿀 항아리에 모여드는 파리떼 모양으로 온갖 정상배와 몰입애들은 한때 앞을 다투어 신문기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는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한다. 그래서 임시 수도 부산에 가보면 거리마다 타방마다 프레스라고 쓴 완장을 팔에 두른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다는 것이다. 그건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완장의 힘에 대한 열망은 건재하다. 그런데 언론의 번성이 단지 완장의 힘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면 소통과 공론은 뒷전으로 밀리고 만다. 모든 법과 정책의 문제가 사고가 터졌을 때 비로소 집중적인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되는 뒷북치기 저널리즘이나 하이에나 저널리즘으로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좌절감만 증폭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인도 엘리트로 평가받고 있죠. 그렇게 인식되고 있고요. 평범한 백성들이 엘리트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면서 브렉시트를 불러왔다고 앞서 말씀드려왔죠. 네, 언론의 신뢰 디폴트 현상 매우 심각합니다. 월요일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